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기출문제 분석 동영상, 기출문제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2020년 10회차입니다. 지난 12월 6일 날 진행이 됐던 기출문제고요.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이번 영상 첫 번째입니다. CS 개론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번. 다음 보기 이야기에 가장 부합되는 이론은 무엇일까요? 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럼 보기를 볼까요? 모든 사람의 행동은 개인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지출하는 원가나 투자액에 비하여 얼마만큼의 보상과 가치가 돌아오는지를 판단하여, 이게 키워드가 될 겁니다. 지출하는 원가나 투자액에 비하여 얼마만큼의 보상과 가치가 돌아오는지를 판단합니다. 이유를 추구하기를 희망하며 이러한 상호작용 관계에서 상호 질서가 형성된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자, 이 보기에서 키워드 다시 한번 원가나 투자액에 비하여 얼마만큼의 보상과 가치가 돌아오는지를 판단합니다. 내가 하나 주면 이 사람으로부터 하나 이상은 나에게 다시 돌아오겠지. 나는 그럼 이 사람과 관계를 형성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따지는 거 사회 교환 이론. 저희가 교환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이해가시겠죠? 교환 이론. 문제 보기에서 충분히 답을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서비스 프로세스 분류 중 핵심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핵심 프로세스는 고객이 받게 될 저희 서비스 프로세스에 쭉 고객이 접하게 되면서 마지막 고객이 코스트라고 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나서 저희로부터 받게 될 그 무엇, 왓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럼 1번. 기능의 경계를 넘어 외부 고객에게 전달되는 최종 제품과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게 what이죠. 고객이 받게 될 그 무엇. 이해가시죠? 1번이 답입니다. 2번. 조직이 영위하는 사업 영역에서 경쟁자보다 뛰어나게, 자, 키워드가 바로 나옵니다. 경쟁자보다 뛰어나게 저희가 경쟁 프로세스라고 부르는 설명입니다. 3번. 비용으로 경쟁하는 경우 경쟁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생산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저희가 이걸 뭐라 불러요? 원가 경쟁 우위라고 부르게 되고요. 흔히 경쟁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3번, 4번.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가치를 전달하는 프로세스는 아니지만 다른 프로세스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다른 프로세스가 결국 핵심 프로세스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지원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5번. 변화하는 고객의 니즈와 변화하는이라고 나옵니다. 기술적 변화에 맞추어 조직의 지속적인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역량을 개발하는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변화하는 변혁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가지 프로세스가 쭉 설명이 되어 있었고요. 이 중에 핵심 프로세스를 찾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개념을 알고 계신다면 충분히 풀이가 가능한 문제 유형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슈메너가 제시한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의 내용 중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슈메너가 제시한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 서비스 샵입니다. 일단 서비스 샵, 네 방사면의 이 표현이라 방사면의 모양 중에 위쪽에 있죠. 위아래 했을 때 위쪽에 있고 오른편에 있습니다. 그죠? 위아래로 했을 때 방사면에 아래쪽에 있다면 노동 집중도가 높다는 얘기일 거고요. 위에 있다는 건 노동 집중도가 낮다라는 얘기일 겁니다. 그럼 서비스 샵은 노동 집중도가 낮습니다. 왼쪽 오른쪽에 있다. 왼쪽에 있다라는 건 상호작용 개별화가 낮다는 얘기일 거고요. 오른쪽에 있다라는 건 상호작용과 개별화가 높다는 얘기일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방사면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 방식으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1번, 높은 상호작용, 오른쪽에 있으니까 맞겠죠. 높은 노동 집중도, 노동 집중도가 높으려면 아래쪽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서비스 샵은 위에 있습니다. 위쪽에 있죠, 방사면에서. 2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3번, 높은 개별화 서비스, 맞죠?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그죠? 병원, 맞습니다. 수리센터, 맞습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 되는데 이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요. 이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는 이 매트릭스 그림을 보여주면 저희한테는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인데 이렇게 워딩으로만 나올 때는 이런 방식으로 대비를 좀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데이비드 마이스터가 제시한 대기 관리의 기본 원칙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개론 문제 중에 대표적으로 외울 필요 없는 문제 중에 한 가지죠. 여기 뭐 객관적으로 읽어만 보셔도 구별이 되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 첫 번째, 불확실한 기다림이 더 길게 느껴집니다. 맞죠? 이래서 번호표 주는 거예요. 2번, 혼자 기다리는 대기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집니다. 혼자서 아무리 멍 때리고 있다 그래도 쉽지 않죠. 3번, 원인이 설명되지 않은 대기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집니다. 내가 왜 이렇게 길게 기다리고 있는지 원인을 아무도 설명 안 해줍니다. 이러면 길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4번, 프로세스 내의 기다림이 프로세스 이전의 기다림보다 길게 느껴진다. 이렇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프로세스 이전의 기다림보다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프로세스 내의 기다림이 훨씬 짧게 느껴진다라고 나옵니다. 이해가시겠죠? 4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유형은 잘 보셔야 됩니다. 워딩을 틀리게 바꿔 쓰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내용을 앞뒤를 바꿔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문제 유형일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서비스 프로세스 설계의 기본 원칙을 물어봅니다. 서비스 프로세스 설계의 기본 원칙 대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첫 번째, 평가는 고객이 합니다. 당연하죠. 고객이 이 프로세스를 경험할 테니까요. 2번, 고객 개별 니즈에 적용해야 됩니다. 이거 흔히 저희가 개별화 서비스라고도 부르는데 이 관점 맞습니다. 3번, 고객은 기대 대비 성과를 평가합니다. 맞죠? 매장에 올 때 기대를 갖고 오니까요. 그리고 성과는 지각된 성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대와 지각된 성과가 나오는 걸 기대 불일치 이론이라고 저희가 배우고 계시는 거예요. 4번, 개별 니즈에 적용하는 효율적인 방법은 일선 직원이나 지원 시스템이다. 맞습니다. 5번, 모든 의사결정 시 기업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여. 여기부터 잘못되어 있죠. 고객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맞는데 누구를 고려해라? 모든 의사결정 시 고객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관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해가시겠죠? 틀린 워딩으로 출제가 됐던 문제 유형입니다. 다음 문제. 다음 보기와 같이 항공기 출발 지연 분석을 위해 피시번 다이어그램을 작성할 경우 출발에 임박한 컷오프, 지체 승객의 탑승 등에 해당하는 요인은 뭘까요? 자, 이렇게 놓고 아래쪽에 피시번 다이어그램을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은 아래쪽에 보기 5개를 보면 위아래 펼쳐져 있는 4개씩의 지금 표시된 것들을 보기로 만들어 놨습니다. 저런 것들을 8가지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건 항공기 회사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PC범 다이어그램이라서 그런 거예요. 저런 것들을 저희가 브런치라고 부릅니다. 브런치는 원래 6개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 이때 문제에서 출발에 임박한 컷오프, 지체 승객의 탑승이라고 나오게 되면 과연 어디에 해당하는 걸까요? 라는 걸 지금 찾으라고 출제된 문제 유형입니다. 브런치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내용일까요? 자, 브런치 중에 절차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출발에 임박한 컷오프, 지체 승객의 탑승 이런 것들은 이제 지체라는 관점에서 나오는 거 절차죠. 절차. 이해가시겠죠? 항공기에 출구 진입이 지연되고 있어요. 이런 거 뭘까요? 시설 장비에 대한 측면이에요. 출구 관리인의 신속하지 못한 처리, 조종사, 기내 승무원의 도착 지원과 부재 이런 거 뭐예요? 전방 인력이겠죠. 그죠? 기내 청소의 지연, 후방 인력이죠. 날씨, 항공, 교통 이런 건 기타 원인일 겁니다. 자, 이렇게 브런치의 세부 내용들을 물어보는 문제 유형입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빈번하게 볼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브런치를 물어보는 문제 유형.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고객만족 경영 CSM의 시기별 흐름 중 80년대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나라 80년대라는 관점을 보시게 되면요. 뭔가를 도입하기 시작했고요. 뭐가 시작되기 시작했고요. 이런 관점일 거예요. 자, 그렇게 따지면 1번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의 도입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자,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의 도입이라는 건 80년대 거예요? 아니죠. 네, 그죠. 80년대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2번 전사적 고객만족 경영 체제 도입 맞을까요? 체제 도입? 아니죠. 80년대께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듣다 보시니까 문제가 이상하죠. 내용 자체가. 왜 그러냐면 뭔가를 도입했다라는 관점에 대한 거를 제가 아까 80년대 관점에서 키워드로 잡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80년대 관점은 우리나라가 삼성, LG가 시작하기 전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도입이라고 나오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솔직한 게 아니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80년대가 아니라 90년대예요. 이해가시죠? 네. 아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잘못된 설명이라는 거예요. 왜? 혼동이 되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은 이상한 방식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3번 봐요. 고객관계관리 CRM 및 AS 제도 도입이라고 나와요. 또. 그죠? 자, 4번. 공공기관의 고객만족 경영기법 도입 시작이에요. 잘 보세요. 도입 시작이에요. 전부 다 결국 언제? 삼성과 LG가 시작한 다음에요. 1번부터 4번까지가 다 90년대죠. 그죠? 5번. 제품 설명, 성능 위주의 기초적인 친절 서비스 중심입니다. 이게 80년대 내용입니다. 이해가시겠죠? 조금 혼동되게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80년대 내용에 해당하는 것 따지게 되면요. 도입 시작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도입 시작에 대한 1번, 2번, 3번, 4번의 관점은요. 우리나라 삼성과 LG가 92년, 93년 삼성, 92년 LG 여기서 도입이 시작되고 나서의 흐름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들입니다. 결국 90년대 내용입니다. 이해가시겠죠?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사도 설명을 할 때 아까 처음에 혼동을 해서 엉뚱하게 설명을 시작을 했는데 그 부분은 잊어버리시고요. 네, 영상 편집도 안 할 거예요. 그냥 그 부분은 잃어버리시고 뒤에 부분의 설명을 갖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바탕면 헛소리하고 넘어갈 뻔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마이클 포터 교수가 제시한 산업 경쟁을 촉진하는 5대 세력, 5 펄스 모델이라고 불러요, 저희가. 제품의 차별성이나 브랜드력, 구매량, 구매 비중, 교체 비용 등에 대하여 분석하는 유형은 뭘까요? 자, 구매량, 구매 비중이라고 나옵니다. 답을 아예 지목하죠. 구매량, 구매 비중, 결국 누가 하는 거? 네, 구매자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시겠죠?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설명, 이 5 폴스 모델에 대한 문제 유형은요. 지금 보시는 문제 유형처럼 위에다가 세부 설명을 써놓고 이게 뭐냐고 명칭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관점을 구별하실 수 있게끔 대응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초기 투자 대체 비용, 정부의 규제, 기술 장벽, 가장 많이 보셨던 문제 유형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면 신규 진입자죠. 신규 진입자. 이해가시죠? 시장의 성장성, 제품의 차별성, 생산 능력, 브랜드력 등을 비교합니다. 라고 나오면 경쟁자. 대체품의 성능이나 가격, 대체 비용이나 구매자의 동기부여 등에 대하여 검토합니다. 여기서 좀 헷갈리는 건 구매자의 동기부여라는 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앞에 대체품의 성능이나 가격, 대체 비용, 대체라는 말이 자꾸 나오죠. 대체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해가시죠? 5 폴스 모델 5개 중에 2개의 명칭은요. 이 명칭이 세부 설명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개는요. 명칭이 세부 설명에 언급됩니다. 그 관점 꼭 구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한국인의 특성에 맞는 감성 경영 전략에서 경영자, 리더가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1번, 깊이 있는 사고와 토론 의식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2번, 개인주의와 공동체 의식을 조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이거. 3번, 리더 개인적 측면에서 권위를 완전히 내려놓고 화합을 최우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안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실제로 리더 개인적 측면에서는 화합과 권위를 조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뭐예요? 제가 안 된다고 한 거
권위를 완전히 내려놓고 라는 관점은 아예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해가시겠죠? 이 관점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체크해 놓으세요. 굉장히 쉽지 않았던 문제의 유형입니다. 그럼 3번도 읽어보면 틀린 말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구별 좀 필요합니다. 자, 이번 영상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 중 노드스트롬 백화점의 기본 경영 원칙을 찾아 모두 선택한 거 뭡니까? 기본 경영 원칙 4가지입니다.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고의 품질, 퀄리티가 확보된 제품들을 가져다가 고객에게 최상의 가치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value. 이러기 위해서 모든 제품을 진열, 구색합니다. selection입니다. 그럼 서비스, 퀄리티, 밸류, 셀렉션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답은 뭘까요? 가나 다라의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밸류, 퀄리티, 셀렉션, 서비스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20년 10회차 12월 6일 날 진행됐던 기출문제 CS 개론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를 쭉 봤습니다. 실제로 보면 강사가 아까 설명하다가 약간 혼동되는 내용도 있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2020년도에 앞서 진행됐던 어떤 8회차, 9회차 또는 7회차, 8회차, 9회차 이렇게 포함되는데 이 정도 시험의 난이도하고는 조금은 달라진, 결이 달라진 조금 향상된 듯한 느낌을 받으셨던 문제 유형이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문제 유형도요. 이런 정도의 문제 유형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2020년 1월 달에 출제됐던 문제 유형도 거의 이 정도 수준을 유지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CS 개론의 문제 출제 유형이 이 정도 패턴이 좀 좀 유지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쭉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만으로 문제풀이 방법론이라든가 문제풀이에 대한 이해가 나는 가능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저희가 감사한 일입니다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저희 걸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나와 있는 저희 카페 메인 화면입니다. 네이버 카페에 박정민 강사를 검색하셔가지고요. 오시면 되고요. 정말 다양한 문제 시험 대비 문제풀이 분석 솔루션 화면에 지금 설명되고 있는데요. 저런 세 가지 유형들을 여러 가지를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문제 유형이라든가 다 전자책으로 이번에 출판이 되기 때문에 저 솔루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등업이 되고요. 등업이 되면 정말 나머지 다양한 솔루션들도 다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현존하는 시험 대비 문제 분석 솔루션의 가장 압도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험 접수 한 번에 시험 합격할 수 있는 가장 압도적인 합격 솔루션입니다. 문제풀이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해 드립니다. 2010년도부터 내내 그렇게 인정받아 왔습니다. 한번 시험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보신 영상이 시험을 대비하는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체크도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은 CS 개론 11번부터 20번까지 영상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